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지 포태법에서의 제왕지. 제왕지란 일간의 양인의 지지를 말함이고, 병호, 무호, 이임자는 양인동주이고, 정사, 기사, 계해는 겁재동주이다. 그러나 이때 누차 얘기를 했지만 무호일주와 기사일주는 양인동주라 말하지만 무토의 오화는 정인이고 기토의 사화 또한 정인이므로 인수일 뿐이다. 그래서 양인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12운성의 제왕지는 12신살의 장성살과 같다. 간목의 묘월은 양인이고 을목의 임목은 겁재로서 양인이다. 그러나 이 양인이라는 글자, 이 부분은 양천간에만 해당이 되고 음천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을목의 인월은 겁재이다. 병화의 5월은 양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을목이 인월을 만나면 음천간의 특성상 인월의 양인은 될 수 없다. 다만 겁재일 뿐이다. 그 다음 병화의 5월이 양인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을목 같은 경우 인묘, 진사, 오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월이다. 을목의 인월은 묘인, 축자, 해술, 유신으로 가기 때문에 을목은 사지로 진행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양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무토와 기토 이 부분 역시도 인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정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양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요. 그 책들에서 보면은 무호 양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 다음 이 경금이 6월의 양인이 진양인이다. 신금천간의 신월은 양인이 될 수가 없는 겁재이다. 임수와 자수, 자월의 임수가 있었을 때 이것이 진짜 양인에 해당이 된다. 개해는 이 해수는 겁재일 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천간에 해당이 되는 무토는 빼어놓고 간목, 병화, 경금, 임수 이 부분에 자오 묘유가 진정한 양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강한 자리이다 라고 보면서 통병글을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제왕이란 즉 양인을 말함이고 말 그대로 장성함이 극에 이르러 최고로 강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화기에 즉 다시 얘기를 해서 화기가 제일 강한 상태 이때는 아무래도 5월이겠죠. 그러면은 미월이 우리가 실감할 때는 사렴의 더위로 미월이 더 강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러나 화기가 즉 다시 얘기해서 추운 방에 난로불을 키우면 아무리 난로불이 강해도 금방 따스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야만이 따스해진다. 한번 따스해지고 나면 난로불을 꺼도 방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추워지지 않는다. 즉 다시 얘기해서 5월에 최고의 왕한 상태의 화기작용이 복사열기인
정화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월이 병화한테는 제일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음간은 더 이상 극왕해질 수 없는 상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을목 입장에서 인월은 더 이상 왕성해지는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포태법에서는 제왕지라 하고 12신살에서는 장성살이라 하는데, 가장 운기가 왕성한 상태를 가리킨다. 제왕지가 명식에 있으면 인간관계, 즉 다시 얘기해서 기의 측면, 이 부분을 다 떠나 가지고 그 양간이 되었건 음간이 되었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이 제왕지가 명식에 있으면 인간관계가 능숙하고 치밀하며 권력에 대한 욕망이 크고, 그런데 신왕으로 기신작용을 한다면 탈재, 탈관, 탈인을 하므로 흉하지만, 신강명식으로 시신작용을 한다면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정신,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헌신과 의협심,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정신이 좋다. 그리고 이제 누차 필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신강사주와 신왕사주의 구별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왕사주라 함은 즉 가령, 즉 병화나 정화에서 5월이고 또는 4월이고 사오가 있을 때, 이때는 신왕사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신강사주는 병화나 정화가 있고 4, 5나 내지는 이 부분이 한 글자 있어도 좋고 없으면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인수에서 갑, 을, 인, 묘가 이렇게 해서 투출이 되었을 때, 이때는 신강을 넘어서 굉장히 탁기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병화일간이 혼자이거나 정화가 혼자이고 인수에서 갑, 을, 인, 묘가 있다면 신강사주이기는 한데 인수가 강한 것이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인수가 이렇게 있어도 이 병화나 정화에서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다면 인수를 모두 수렴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신강사주라고 하고, 또는 같은 신강사주인데도 사, 오도 없고 병화나 정화 또는 병정이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면 신강은 신강인데 인수가 탁기가 되기 때문에 매우 흉하다 그래요. 그러나 병화가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고, 가령 사화가 한 글자 있고 인수에서 을목이 있고 또는 여기에서 묘목이 한 글자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신강사주다. 그런데 이것이 월지에 따라서 신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고 신강과 신약사주와 이 부분의 관계, 인수가 강한가 비급이 강한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요. 제왕지가 명식에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 강하다 보니 타인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불화와 독선을 자초하는 등 아집에 빠지기 쉽다. 인간 나이에 40에서 50세 사이에 그 중간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으로 능수능란한 상태를 제왕이라고 한다. 여명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남편을 억누르려 하므로 부부구라하며 남편이 아니면 본인의 신체가 허약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남편의 신체가 허약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신체가 허약하다. 또는 남명사주라면 이와 또 마찬가지다. 본인이 허약하거나 아니면 아내의 몸이 허약해서 단명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양인 합사라는 유력한 관살이 있거나 또는 그 양인을 설기하는 유력한 식상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나 가정적인 고난이 있게 되는데 여명, 병오, 무오, 임자일주는 부부의 인연이 쉽게 변하기도 하는데 이 무오는 양인이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무오음양살이기 때문에 그 음양살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토는 양천간이고 이 오화는 정화를 상징하죠. 이 정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힘이 무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무토가 오중정화에 오나복로를 하고 오화는 오화대로 무토를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기질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나 양인이라고 보기는 그렇다. 어찌되었건 임자일주는 진정한 양인이고 부부의 인연이 쉽게 변하기도 하는데 신강사주라면 그 피해는 적으나 신왕사주라면 그 피해가 더 크다. 그리고 또한 신약하다면 의외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래요. 이 양인이 겁재로서 있게 되면. 다만 양인 겁재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반드시 음천간 이 부분은 없애야 된다. 음천간이 양인에서 투출을 하게 되면 매우 흉한 구조가 된다 그래요. 양인 합살이 쓸데없는 헛소리가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겁재천간이 투출한 여기에서 그랬죠. 겁재천간이 투출한 신앙 명식이라면 나의 재물을 파극하는 겁탈자가 있는 격이므로 그리고 겁재천간이 투출했다면 이 겁재천간이 월간이나 또는 연간에서 투출을 했다면 여자 사주의 경우 시아버지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신왕사주의 시아버지가 투출을 했다면 시가집으로 인해서 피눈물도 흘려본다. 겁재천간이 투출을 하고 내 남편, 예를 들어서 병화라면 개수가 투출을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개수는 이미 증발되어 버리고 양인 합살에 의해서 임수가 투출되기를 원하는데 임수는 투출된 정화와 눈이 맞아서 그러니까 겁재천간이 있으면 겁재천간은 남편의 첩이다. 이렇게 통변을 하는데 이때 시간에서 투출을 했거나 이러한 경우는 더 확률이 높고 또는 월간에서 투출을 했을 경우에는 한 번 첫사랑 실패하고 나를 만났다. 또는 연간에서 투출을 했어도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났다. 이러한 통변이 되는데 언제 어느 땐가는 또한 겁재천간 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남편의 작첩, 바람기가 염려된다. 이렇게 통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겁재천간이 투출한 신앙 명식이라면 나의 재물을 파극하는 겁탈자가 있는 격인데 그 겁탈자는 시아버지라면 시아버지가 겁탈을 해가고 또는 남편의 첩이라면 남편의 첩으로 인해서 많은 재난이 풍파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즉 다시 해서 월간이나 연간 겁재가 투출을 해서 신앙사주라면
재성을 겁탈하는 상태인데 나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파극하고 시어머니가 일찍 단명 사별하고 그 시아버지를 내가 모시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 여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인생이 되고 그 시아버지는 어른이라고 해서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일평생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된다. 이렇게 통변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풍파 이후에 부부 인연이 바뀌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기사, 정사, 계해, 일주, 신강사주는 부부간의 감정이 나빠져서 이혼하거나 결혼을 못하기도 하는데 지금 기사, 정사, 계해, 일주는 전부 다 독살스러운 기운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계해, 일주, 냉정하기로 따지자면 천하에 이 사람만큼 냉정할 사람이 없으며 기사일주, 정사일주 자칫 잘못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칼 맞아서 몸에 크나큰 흉터가 생기고 병신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기사정사는 음인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기사는 곡각살평두 그러니까 곡각, 평두 정사일주, 평두살, 현침살에 그 다음에 곡각살, 평두다. 그래서 기사, 정사, 일주, 음인살로 상대방으로부터 칼을 맞는다라는 아주 그러한 뜻이 안 좋은 흉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살론에서 이 다음에 해석을 해 나가고 이러한 기사, 정사, 계해, 일주, 신강사주는 부부간의 감정이 나빠져서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못하기도 하는데 독립심이 강하고 상소군이 적으며 금전을 낭비하는 단점이 있고 운명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자수성가 독립을 상징하는 양인격이므로 운명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년지 양인은 명문가 출생으로 왕고한 가문에 태어나 조상이 국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고 다만 여기에서 희신작용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비심과 인품이 있을지라도 희신작용을 해도 또한 반작용이 있겠죠. 그때는 자존심과 자신감이 너무 강하여 허풍이 대단하여 남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한다. 월지양이는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며 남의 부하가 되기를 싫어한다. 상사나 선배에게 애속되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은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남들과 충돌이 많고 특히 여명은 남편에게 구속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므로 가정적으로는 복잡한 일이 많다. 또한 언제나 일을 크게 벌리는 것을 좋아하므로 낭비가 과다하기 쉽고 부모 재산마저 탕진하는 수가 있다. 명식에 편관이 있으면 길하지만 누이나 형제 중 한 명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면 타인을 무시하는 때도 많다. 명식에 양인합살이나 설계하는 글자가 유력하지 않으면 막내로 태어나도 장남, 장녀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인덕이 부족함으로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록군, 인간처보다도 인덕이 더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이 양인격이. 그래서 일양이는 자신감, 포부가 크고 진취적인 기상이 있지만 일지가 겁재가 된다는 것은 자존심과 고집만 내세워서 타인으로부터 미움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하고 금전 낭비를 줄여야 한다. 유사한 상속을 받기 힘들며 명식이 관살이 있으면 신중하고
무관살이라면 성급하고 고집이 강하여 파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남녀 동일하고 부부 인연이 박덕한 편에 해당한다. 시양인이 시신이라면 성공하는 자식으로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나 여명의 경우에는 고집이 강하여 다인과 융화가 안 되지만 명식의 평관이 유력하다면 학문연구로 성공할 수 있다. 양인은 무관성의 기질로 타인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시키기를 잘하는데 직업군인이나 법조인이 많고 권력을 집행하는 사법부나 감사기관원이 된다면 출세가 빠르다. 걸록에 임간을 만나 벼슬길에 오르면 모든 것을 원칙주의로 정직이라는 틀을 사용하고 법이 기본으로 만사를 법대로 하려다 적군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인은 능수능란한 처세로 적군도 아군으로 귀화시키는 능력을 부여받은 양인이 되므로 그러다 보니 사기성의 편법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격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스스로 파멸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양인격 비겁과다의 특징이다. 걸록과 양인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세상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쌓아 지식을 재물과 명예로 바꾸는 시기로서 명예나 감투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일선 행정 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하고 나면 원칙보다는 현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능소능리하게 처리하고 처신하는 장점이 있지만 완극 즉세가 되어 가므로 노년의 걱정과 자기 몸의 건강 지키기에 온 힘을 쓰고 재물을 축적하려는 경우가 많다.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탄재심이 되어 타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나에게 성공의 장애라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천에는 냉정하고 독선적이며 독한 기운이 상존하고 있다. 걸록격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지만 양인격은 타인의 아픔은 나의 행복이라고 믿는 자가 많으며 애착과 탐심이 강하여 우선 내 것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보는 욕심이 대단하다. 이 욕심은 재물, 여자, 명예 등 모든 부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욕심이 올바로 작용을 하게 되면 공부 욕심 또는 명예 욕심, 직업 욕심, 내 직장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욕심,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된다면 매우 아름답게 발전하는 이러한 욕심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인격은 걸록격보다 더해서 걸록격은 다시 얘기해서 걸록격은 뱃속에 능구렁이가 없는 사람이고 양인격은 뱃속에 능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능수능란하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 처리에 질서정연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으로 능소능대하게 일 처리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즉 걸록격은 고개 숙이는 것이 없다 그래요. 모든 것을 법대로 정해진 틀대로 처리하려는 이러한 기질이라면 양인격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무릎 꿇고 정말 개똥밭을 굴릴 수도 있다. 이것이 양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뱃속에 능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 것과 같은 한신장군과 같다 그래요. 거리의 불황아들의 다리 밑을
사타구니 밑을 기어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타구니 밑을 기어가는 그러한 한신 장군과 같다. 그러한 간과 쓸개를 씹어먹는 마음이 있는 뱃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 바로 양인격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어떠한 큰일이 닥쳐도 허둥대지 않으며 차분하게 생각하고 정의하여 일의 실마리를 끌어내는 장점이 있으며 만사를 경험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일 처리를 잘해 나가는 성분이 양인이다. 그러나 양인이나 걸록격은 윗사람의 인덕은 부족한 편으로 이것이 왜 그러냐면 누구를 따라가는 그것이 아닌 내가 앞장서고 나를 따르라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덕이 부족하며 형제의 덕도 부족하며 동료들의 덕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러한 원인은 걸록과 양인은 이미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너 스스로 자립성가를 이루어서 네 모든 것을 이루어라 하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특히 여자의 경우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나이 40, 50대가 되면은 남편 없이 혼자서 산다는 거, 자식 없이 혼자서 산다는 것이 상당히 고독하게 느껴진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 어떠한 여성 사주 상담을 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50대가 되고 보니 그 전에는 뭐 외롭다, 고독하다 이러한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나이 50대가 되고 보니 친구들은 자식들이니 뭐니 자기 가족들로 다들 흩어지고 나가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그러하고 이제는 자기 혼자 남는 것 같아서 무인도에 홀로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나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등등 그러한 친구 같은 남편이 있어서 같이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가 같이 음식도 해 먹고 등등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자가 이제 당신은 철이 들었다. 이제는 결혼해도 된다. 그래서 금년, 내년, 내후년 결혼 운의 성립함으로 좋은 낭군을 만나서 행복하시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처럼 양인격, 걸록격 여명들은 오히려 혼자 사는 그러한 여자들도 많고 그러나 나이 50대가 되면 급격하게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원칙 위주로 대나무처럼 직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록과는 달리 일의 앞뒤 선후를 알기에 이익이 된다면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받지만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양인격이다. 내가 내 밥 먹고 살아가는데 왜 고개를 숙이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이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무릎을 꿇고 아부할 수 있는 생존 경쟁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또한 양인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대나무는 쪼개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있지만 이 양인격은 아마 대나무처럼 쪼개졌으면 쪼개졌지 굽히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이것이 대나무의 걸록이었다면 이 양인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속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요. 걸록은 원래 원칙주의로 아부하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양인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양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 가정의 평화를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남편에게 무릎도 꿇고 아양도 떨 수 있다.
이것이 양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걸록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당신의 일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고 나는 나의 일만 열심히 하면은 그만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이 걸록과 양인의 차이점이다.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가 걸록격이라면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쉽겠다 그래요.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양인에 해당이 된다. 어찌 되었건 국가의 이익이 되고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서 사법 검찰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내 가족의 수모 이러한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양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법대로 한다 하는 굽히지 못하는, 그러면은 싸움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양인이 이길까요? 걸록이 이길까요? 걸록은 양인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능수능란한 수단이 걸록한테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걸록은 자신의 벼슬과 권능 위주로 행동함에 만인 앞에 권위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서 양인은 자신의 벼슬과 권능보다는 경험으로 현실과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능숙하고 원만하게 다스린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 양반이 경진일주고 시에서 갑신시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요 경금이 신금의 걸록지이다, 시록이다 그래요. 그 다음 조국 장관은 경인일주가 병자시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은 자축인 하면서 축토 천을귀인이 여기에 인수로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수를 자축합으로 축토 감옥에 가두는 법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경금이 병화를 만나서 자기의 평관의 권유를 내세우려 하는데 자기 일지 임목에서 평관이 장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완연하게 경인일주가 병자시 만난 것과 경진일주가 갑신시 만난 것과 이것은 걸로, 이것은 이 축토를 사용을 하는 상태죠. 축토, 화개살, 즉 경금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들어와 있는 축토 천을귀인의 화개살을 사용하기 때문에, 즉 이 사람이 양지, 그러니까 생욕대, 그러니까는 약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처세술이라면 이 사람은 이 축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것이 어떠한 것을 화개살을 사용한다. 즉 80대 노인의 능수능란한 이미 양인을 넘어서 지혜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알고 이러한 공부를 해서 알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명리가 재밌다고 그래요. 어떻게 사주대로 저 사람들이 성격 형성이 저렇게 되는가. 이 부분을 미리서 이렇게 보면서 혼자 웃고 깔깔대고 때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명리가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곧게 세우고 만인을 유엄으로 강제로 다스리기보다는 머리를 숙이고 인간적인 사랑과 아량, 관용으로 만인을 이해시키고 감동하게 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걸록은 실력과 권유는 있지만 풀어서 쓰는 것에는 고지식한 면이 나타나므로 인간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다. 즉 정해진 법대로만 집행하려는 여우의 꾀가 부족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로건과 양인, 이것을 조 장관과 윤 총장과 이 부분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사람의 성격을 완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양이는 실력과 경험, 인간미가 풍부함으로 능히 만인의 본보기가 되어서 자유자재로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릇이 크고 둥글며 기량이 뛰어나고 능소능대하다. 이처럼 되는 원인은 능수능란함이 극에 이르러 꾀가 풍부함으로 변통의 묘를 살리기 때문이다. 즉 법과 원칙으로 만인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과 합리성으로 만인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월양인이 있으면 능력이 비범하여 대업을 능히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기운이 강한 만큼 작은 일이나 사업은 적성이 아니어서 실패하기 쉽지만 만인을 상대로 큰일을 도모하는 데는 능소능대하고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체험을 바탕으로 순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원칙이나 사사로운 곳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과 효율성 위주로 과단성 있게 추진하고 처리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인을 tam복시켜 존경하며 기꺼이 따르게 한다. 남자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힘이 넘치는 정력가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기에 성공수가 따른다. 그런데 여자는 스케일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작은 일은 소소하게 넘어가서 삽으로 막을 거 포크레인 불러서 막아야 되는, 큰 일은 대범하게 잘 처리하지만 작은 일은 무시해버리는 양인격의 단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 덕이 박덕하고 인덕이 적으며 스스로 가장 노릇을 해야 하므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여자 자기 자신이 양인격이 되면 남편은 무력 나약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여자 양인격이나 걸록격은 반드시 남자와 같이 바지 입고 사회생활에서 활동을 해라. 그렇지 못하고 집안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것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거나 조상의 유업, 부모의 재산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 돈들이 마포 바지에 방귀 낀 것처럼 어디로 빠져나가 버리지 모르게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여장부라고는 하지만 사회적인 큰 일을 하고 이름을 떨칠 수도 있지만 남편 위에 군림하는 여왕이니 사랑받는 아내의 행복은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남편은 셔터맨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는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가 있으니 활동하는 여성들은 자립성가하여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베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따르므로 고독하고 쓸쓸함을 동반하며 어깨가 무거운 삶을 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걸록이나 양인격은 윗사람의 인덕이 부족하므로 누구의 조언 듣기가 어려우니 스스로 개척하여 만들어가는 삶이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일하고 벌어서 가정을 이루면 남녀 평등한 현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가정생활에는 부족함이 많다. 양인격을 타고난 여성은 유능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범한 성추 의혹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간이 양인 동주의 청강겁제가 나타나면 도로 무공이 되기 쉬운 2등 인생으로 추락할 수 있으니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양위격은 전진력은 왕성하지만 후퇴를 모르는 상으로 과다한 추진력으로 패배를 자초할 수 있고 겁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며 때로는 재물겁탈과 처성겁탈을 당하고 남편 또한 부군작첩 쟁관을 당함으로 눈물겨운 삶이 될 수 있다. 신강 신약을 떠나서 양위격이 된다면 누이 동생이나 형제 중 한 명은 힘든 삶을 살아가기 쉽고 부친 선망에 남편 선망, 이별 사별을 초래하므로 세상 만사,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양인격에 유력한 편관이 없으면 호색 다음 음란하기 쉬우며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뻣뻣함으로 인생사를 망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길격이라면 가정주부로서는 부적합할지 모르지만 현대 여성으로는 단연의입니다. 여명의 양인격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 천부적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능소능대한 여장부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정에 묶어 놓으면 천리마를 고삐에 묶어 놓은 것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병든 말처럼 시름시름 앓게 될 수가 있다. 특히 여명의 양인격 신앙사주는 거의 남편이 허양무력하게 되고 남편을 무시하며 살게 되는데 일평생 친정 문제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고 나이 먹어서는 친모를 봉양하기 쉬우니 눈물이 많고 한도 많다. 그러나 당차게 일어나 활동하는 현대 여성이 된다면 비록 몸이 아파도 일을 찾아 일하는 기쁨과 베푸는 사랑의 기쁨을 만끽하면 행복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 그런데 현모양처가 되라고 가정에 묶어 놓으면 질병이 발생하고 이별, 사별수를 겪게 된다. 양인격 신강은 육친덕이 박하고 자수성가해야 하며 인덕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인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식의 사주에서 월양인이 있으면 부모덕이 부족함을 암시하므로 부모의 운세가 꺾이고 쇠퇴함을 의미한다. 시지 양인이 시신작용을 한다면 최고 길하다. 말년을 상징하는 귀숙지가 양인이므로 중년 이후에 부흥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노후가 평안하고 나의 무덤이 화평하여 명당터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자식들이 자수성가해서 부모를 모시고 살 것을 상징하므로 신약사주 시양인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임종까지 지켜보는 자식이므로 노후가 처량하지 않다. 그러나 신앙사주로 태어나 귀신작용을 한다면 본인이 출생 후 가족이 파가할 것을 상징하므로 불효자가 태어나는 것이니 일찍 부모 형제 곁을 떠나 타양객지로 가서 살아야 부모 형제가 무사하다. 신앙 명식으로 배성궁에서 겁제 양인으로 와서 탈제, 탈관, 탈인을 안다면 전생 원수가 정해진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배우자덕은 기대할 수 없으니 육친을 위해서 아무리 베풀고 적선을 해도 도로무공으로 남편, 부모, 형제, 친구, 동료의 덕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오로지 두 주먹 불끈 쥐고 자립성가를 해야 한다. 하늘은
부족하고 허약한 자는 보살펴주고 의지처를 마련해 주지만 유능하고 완벽한 강자에게는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독립할 것을 숙명으로 삼게 하였다. 세상을 살아가는 교묘한 지혜를 갖추고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양인격이다. 걸록격은 갑부임한 관리라면 양인격은 산전수전 다 겪은 격으로 윗사람에게 아부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실익을 다 챙기면서 더 큰 것을 노리고 탐관하는 교묘한 지혜를 숨기고 있다. 경험이 없는 걸록하고는 경험이 풍부한 양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걸록은 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데 비해서 양인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윤기가 돌고 뻣뻣하지 않다. 능수능란하게 부드럽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걸록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 듣기 힘든 반면 양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포함해서 받아내면서도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버린다 그래요. 그러므로 독립하면 능히 큰 일을 감당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인생사, 끌모와 태산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큰 일 처리는 잘하지만 작고 소소한 잔정에는 인색하고 작은 일은 무시해버리기 쉬워서 삽으로 막을 물줄기를 중장비를 불러 막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걸롱양인이 큰 일을 당하여 능수능란하고 대범하게 일 처리하는 것은 잘하지만 작고 소소한 일은 무시하거나 남을 시키는 일이 많은데, 그런데 내가 일 처리하는 것과 남이 일 처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에게 10가지 재주를 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고생이 되고 어려워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지구력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걸록과 양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고통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능력과 경험, 지구력과 참을성이 있으므로 많이 베풀고 사는 인생이라면 거두어 들일 수확도 클 것이며 마침에는 행복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양인격 남명의 성교는 정력이 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왕성한 정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탐제, 탐관하는 기질이 무척이나 강하여 음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왕성한 정력으로 여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는 타입으로 서로가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즐기지만 성장기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 조루증이나 발기불능자가 되는 사람도 있으며,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이다. 여명은 호색하지만 의지력과 절제력이 강해서 남녀 합방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서로 화합이 된 듯 대단한 폭발력이 발생한다. 자, 오늘은 양인격에 대해서 남자의 양인격과 여자의 양인격 등등을 설명을 했는데, 그 양인격은 조금 더 잔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큰 일은 대범하게 잘 처리하지만 잔정에는 약하고, 특히 여자는 애교라든가 상냥함이라든가 이 부분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좀 조심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겠고, 될 수 있는 한
집안에서 살림만 하겠다고 집안에 있지 말고, 비록 큰 돈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그 조그만 가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이러한 내 개인적 일을 반드시 하는 것이 틀림없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